제 친구 중에 주린이가 있는데, 나도 주린이지만 더더 주린이가 있는데, 예전에 내가 주식 투자 해보라고 권유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쉽게 투자를 못 하는 거야. 투자를 망하지 않고 잘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재무제표라는 게 믿을 수가 있냐, 재무제표라는 게 가라로 작성해가지고 속일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재무제표라는 게 반드시 법적으로 바르게 공시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외부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를 파악해서 공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렇다 쳐. 그러면은 미래에는 과연 그 과거에 나왔던 재무대로 돈을 잘 벌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아, 됐고 삼성전자라도 투자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 기업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지 않냐? 전쟁 나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 하더라고. 뭐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지. 전쟁 나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망하고,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랑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랑 어느 게 과연 높을까? 뭐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당연히 일자리가 먼저 날아가지 삼성전자가 먼저 날아가진 않을 거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건데 과거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 근데 미래에도 알 수가 없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어. 그러겠어. 우리가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이제 뭐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잖아. 탑다운이 뭐고 바텀업이 뭔지 설명해봐.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접근을 하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전망이 좋을 산업, 어떤 섹터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는 거지.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차 전망이 좋겠다. 그럼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여기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지 골라내보자. 이런 접근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수많은 이제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먼저 추리고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더 자세히 알아봐서 이 기업이 되게 괜찮겠다. 재무적으로도 좋은데 앞으로 하는 사업도 되게 전망이 좋네. 이렇게 밑에서 먼저 골라내는 게 바텀업 방식. 우리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대충. 이제 네이버 증권에 이제 재무 사항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3년치, 이제 길면 이제 5년치 재무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대충 보는 거지. 꾸준히 돈을 잘 벌어. 몇 년 동안 돈을 잘 벌었어. 그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해. 이 기업은 뭔데 이렇게 돈을 꾸준히 잘 벌고 계속 성장하면서 돈을 계속 잘 벌까?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 기업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지. 얘네가 어떤 사업을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것인가? 그때 사업 보고서라는 걸 보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을 해. 분석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을 보니까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 같네? 이거 앞으로 계속 성장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잘 벌었구나.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잘 벌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가면 음, 그때는 이제 투자를 고려를 한다는 거지. 음.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돈 잘 벌었어. 재무제표만 봐가지고. 얘네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잘 벌까라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 도저히.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이해가 가더라도 이거는 앞으로는 성장할 것 같지 않은데?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돈 잘 벌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래에는 돈을 잘 벌 것 같지가 않네? 그거를 얘네가 하는 사업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재무제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맞지. 그래서 그동안 잘해왔구나. 이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잘할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라는 것도 이제 단순히 우리의 뭐 감이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기보단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주식 투자가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투자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긴 하고.
근데 그 미래를 100%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동안 엉망으로 경영돼 오던 기업이 그냥 이제 저희 앞으로 잘 할 거예요. 저희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믿음이 가냐고. 그동안 착실하게 돈을 꾸준하게 잘 벌어오고 했던 기업이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더 신뢰가 가는 거지. 이건 이제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비유를 해보면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소에 약속을 상습적으로 안 지키던 친구가 잘 지킬게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믿음이 가냐 이거죠. 또 예를 들면 평소에 성적을 잘 받아오던 학생이 다음번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평소에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계속 앞으로도 그냥 그 정도의 성적만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등수가 막 10등, 20등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기는 어려운 거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석한 대로, 예측을 한 대로 이 기업이 굴러가냐. 그건 이제 다음 분기나 그 다음 해에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보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하고 있네?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에 비해서 좀 못 벌었어. 그러면, 이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나? 정보를 이제 찾아보고, 사업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레포트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나왔어. 예측대로 가면은 계속 이제 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사양 산업으로 좀 돌아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네. 실적이 좀 안 나왔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표를 보는 거죠. 성적이 잘 안 나왔네. 이러면은 스탑을 하는 거죠. 재무제표라는 게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잖아.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재무제표가 엉망인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막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재무제표가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고, 재무제표가 엉망인 기업이 어떤 문제가 터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재무제표가 투자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기업의 미래가 전망이 좋을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이후에도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는지 성적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거죠.